근데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이 그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. 이 그룹이 무너지는데 어떤 외부적인 그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? 그게 이제 계열사 정리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동그룹이 두 개 있잖아요. 네네. 동건설, 그다음에 대한통운 그거예요. 그럼 일반적으로 동건설을 살려야 되니까 구조 조정을 하면 대한통운을 팔아서 그래서 동건설 살려야 되겠다. 이 얘기가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앞서 새로 선임했다는 이 회장 딱 들어와서 보니까 좋아 대한통운이 안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. 아하. 그랬더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당시에 대통령을 안 팔겠다는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. 그 엄포를 놉니다. 팔아라. 네, 팔아라. 그러니까 압박에 들어온 거죠.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우리 대통령 팔겠습니다.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. 전국 요지에 그 580군데 그 저기 점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물류라든지 창고들이 재평가되지 않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득하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잖아요. 그러니 그 대통령 회사를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. 그 리비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리비아 대수로청이 크레임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바로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계약자로서 계약에 대한 채무를 완료할 때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.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고 하자 보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그렇고 동건설도 그 공사에 대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. 그 크레임을 부담을 하면 매각할 수는 있죠. 그 크레임이 한 20억 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. 20억 불이면 2억 5천만 불을 내고 대통령을 팔아먹을 수는 있겠죠. 대통령을 팔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도 그걸 뒤늦게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팔아먹고 동건설만 죽어 없어진 거예요. 지금 현재 이런 상황, 이 미치는 상황이죠. 결국은. 자, 아무튼 뭐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운송회사를 팔 수 없다. 뭐 이런 조건을 달았던 거네요. 그러니까 원래 동건설이 이 리비아 대공사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 회사와 또 수송할 수 있는 운수회사 그리고 이 건설회사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수송을 할 수 있는 물류회사를 뺐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죠. 그래서 리비아에서 클레임을 제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리비아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2008년 돼서야 그 그룹으로 넘어갑니다. 많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이 한 기업을 해체를 시켜버린 게 득보다는 좀 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? 그러니까 사실은 망한 기업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동그룹은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. 왜냐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데 그럼 부채 비율이 100%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당시에 그거 100% 넘는 기업들이 세고 셌는데 해외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단기적으로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이게 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최 회장이 생전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 모든 게 정권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 회사가 강탈당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1998년 최원석 회장이 그만두셨어요. 그리고 나서 은행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은행하고 정부에서 이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죠. 그중에 현대건설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. 이제 며칠 후에 차 한잔 하자고 제 방에 왔어요. 아니, 동건설이 현대건설보다 훨씬 좋은데 동건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. 현대건설보다 동건설이 훨씬 낫습니까? 아유, 훨씬 낫죠. 그런 얘기를 해서 야,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당한 거구나. 김포 매립지 저기 김포입니다. 야, 김포가 이랬었구나. 예, 저 문제가 있는데 저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자족이 중요했으니까 저기다 이제 간척지 농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, 정부에서. 그런데 저기에 동건설이 뛰어들었던 거죠. 80년부터 한 91년까지 11년 동안 회사 돈으로 조성을 한 건데 저기 들어간 돈이 1,200억 들어갔대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성한 부지가 1,130만 평인데 그중에서
629만 평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라고 환경청에다가 이제 기부채로 형태로 넘긴 거고. 네. 그리고 나머지 500만 평 중에서 120만 평도 또 기부채납한 거예요. 남은 게 380만 평. 이거는 내 땅이잖아요, 동아건설. 근데 그거를 1년 뒤에 정부 측에서 사가요. 평당 17만 원에. 그게 얼마냐면 6,355억 정도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이라는 거예요. 그 땅이. 그런데 6,300억에 팔았으니까 헐값에 팔린 거잖아요. 정부 땅이 됐어요. 아, 이거는 그래서 건설업체에 800만 원에 대해 팔아요, 평당. 45배 뻑기란 거잖아요. 그리고 거기를 이름을 바꿔요. 인천 청라지. 청라지. 이거. 이게 된 거예요, 이 땅이. 야.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예요, 이게? 어마어마하죠. 와. 1997년 12월 당시 동그룹 자산이 6조 2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당시 김포멜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했다면 자산은 조 단위 넘어갔겠죠. 그래서 여러모로 해체되기는 아까운 기업이었다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고